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7회 한국 하이퍼 목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사부손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올해는 다시 한번 마조바쇼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우리들이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중심과 주변, 이른바 중심과 변경과의 대척점의 세계는 과연 것이고, 또 이러한 두 세계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됨으로써 이동 속도, 그리고 사회적 시간과 자연적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바로 마츠오바쇼의 작품을 통해서 이런 것 같이 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는 예컨대 산골마을은 사랑패도 늙구나, 매화 피는 매와 같은 작품을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우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시간 또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달력의 날짜라든가 또는 늘 해마다 반복되는 새해, 그리고 봄, 여름, 가을과 같은 정해진 어떤 계절의 순서대로 온다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죠. 실제 세계는 아무리 같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장소성에 따라서 이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많은 화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컨대 여름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겨울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사회적 시간과 이른바 자연적 시간은 전혀 지금까지 다르면서 양대척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을 바로 마츠오바쇼는 조용히 묵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츠오바쇼의 한글은 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설명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시간이든 자연적 시간이든 그 시간이 비틀어진 그 어긋남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마츠오바쇼는 우리는 문화의 이동 속도라든가 자연의 시간, 그리고 사회적 이 시간들이 어떻게 교차되고 또는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를 통하여 분열되어 가는 또는 분리되어 가는 그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쇼의 하이쿠적 시간 구조라고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산촌이라고 하는 공간성입니다. 이런 공간성과 사회적 시간이 가장 대표적인 사당패, 그리고 자연적 시간을 나타내는 바로 매화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컨텐츠가 바로 바쇼 하이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에서 나타나는 원어의 만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세라고 하면 영원성을 찬양하는 그 같은 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만세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본의 전통적인 예컨대 거리의 예술사, 이른바 유랑 연애 집단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한자가 하더라도 이렇게 나라마다 받아들인 수용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흥미로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주변 사당패와 같은 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더욱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여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축하의 말, 또 축원의 말을 전하는 이른바 일본은 가도스케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거리의 예능 또는 예술의 수행자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이 겹치게 되는데요. 근데 의례적인 사회적 시간과 계절 변화라고 하는 자연적 시간이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당패로 연결되는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는 결국 문화와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문화의 이동 속도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 이동하는 공간은 중심에서 주변, 중심에서 변경으로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일직선성이 아니라 동심원상으로 뻗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당패로 한치되는 일본의 예능 집단은 그야말로 1년 내내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동에는 역시
순서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러한 예술 집단, 또는 돈이 모이는 곳, 또는 중심이 되는 곳 등등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쇼의 작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요. 바로 삼간벽지라고 한다는 점에서 바로 그것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의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산촌에서 사당패라고 하는 사회적 사건, 사회적 시간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구조라고 하는 항상 이동하는 방식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동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윌러스테인이라고 하는 그는 사회 체제론에서 바로 중심과 주변의 논리라고 하는 점에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윌러스테인은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주로 근대적인데요. 자본과 상품뿐만 아니라 문화와 제도라는 이 역시도 바로 속도, 다시 말하면 중심과 변경으로서 나타나는 우월적, 후발적 속도라는 개념에서 더더군다나 결론적으로는 주변에서 늦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본다는 거죠. 참 냉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죠. 바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당패는 늦구나라고 자조적인 영탄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구조에 대한 직관성으로서 바로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는 점이죠. 물론 문화는 이동해요. 이동하지만 그 속도는 공간에 따라서, 공간성에 따라서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죠. 이른바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시간대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대를 새롭게 받아들여 수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적 시간과 우리가 사회적 시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연적 시간은 결국 생명입니다. 자, 그러나 애써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움이죠. 이 말은 사회적인 시간이 개입되지 않는, 그러면 본원적인, 원형적인 시간대라고 하는 점이에요. 앞서 사람패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연적 시간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인 매화는 이미 피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화는 애써 새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의례를 고려하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일상과 무관하게 자신의 본형대로 다만 어떠한 조건이 물어있는다면 스스로 꽃을 개화시킨다라고 한다는 점이 바로 자연적 사건의 또는 그 시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자연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 사회적 시간과는 무관한, 명확히 분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적 시간은 우리는 앙리베르그스형을 호출하고자 합니다. 그는 지속이라고 하는, 지속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시간과 자유의 질, 그리고 창조적 진화에서 시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 단위로 쪼개고 더 미세하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는 흐르고 축적되면서 마침 나아가서는 성숙한 생명의 리듬으로까지 맞닿아 있다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바로 매화란 것이 앙리베르고스이 말한 지속의 시간에 그들의 오롯이 안겨져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매화가 피는 것은 빠르거나 늦다라고 하는 점에서 초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꽃을 피울 뿐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바쇼는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더라도 결국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는 걸 자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연적 시간에 대해서 인위적인 시간이죠. 우리가 이른바 의례, 또는 미대성, 영성 등등을 나타내는 우리 인간들의 시간, 조작적 시간에는 사회적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낸 생산인 시간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랑피는 새해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옴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왔을 때 반드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른바 사회적 연속, 또 사회적 시간의 발현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른바 사회적 약속이죠. 물론 새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바로 그게 방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동 양식이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막힌 시간적인 장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장치는 결국 디르켐을 우리는
호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생활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에서 명확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오로지 집단적 의뢰, 이른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시간대이죠. 집단적 의뢰를 통해서만 무슨 사회적 범주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등배로 봤었고요. 이런 사회적 시간을 온몸으로 오롯이 이동시키는, 마련하는, 재현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적 시간에서 산골에서 새해가 늦게 온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연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사회적 시간이 개입을 함으로써 그곳까지, 그 장소선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연적 시간, 사회적 시간, 이 두 시간대가 교차함으로써 드러내는 주변의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바시오가 늘 강조하겠습니다. 바시오는 자연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여서 사회적 시간이 잘못되고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두 시간대가 어긋난 채 존재하는 공존,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바로 바시오는 중심이 아닌 주변의 무게중심을 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우린 중심에서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중심은 언제나 바빠요. 언제나 바쁘고요. 언제나 예컨대 사람들의 생활을 적죄는 그와 같은 위협적 요소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주변은 그렇진 않죠. 주변은 자연적 시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예컨대 시공간을 나타내는 이른바 세계 구조의 확연된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시오의 시간들을 보며 바시오가 추구한 세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시오는 그 주변, 특히 산촌으로 재현되는 이러한 공간은 사회에서 벗어난 곳, 다시 말해요, 근대성을 밀려난 그런 후미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결핍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다만 그것은 새로운 세계의 작동 방식이 가장 고유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공간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시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시간은 그러나 이미 매화가 피어 있듯이 오롯이 그 시간에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어긋남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문화와 자연이 서로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이기도 해요. 바로 이러한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연결하면서 이 세계가 동일한 시간대로 조직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점을 마테오 바시오는 일깨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시오는 자연의 시간을 이상화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시간 역시도 비판으로 몰아가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저 다만 이 두 시간대가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사건들이 바로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서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핍의 공간이 아니다라는 점.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는 인식적 공간으로 재정립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마테오 바시오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를 읽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개척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연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이 비록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마테오 바시오는 이 두 시간대를 나타내고 있다. 원하는 문화는 이동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속도에 있어서만큼은 공간성에 따라서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긍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차이점은 중심에서 벗어난 주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주변을 오히려 주변화할 수 있는, 그 주변이 또 고유성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한다는 점을 마츠오바시는 생각했다라고 한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마츠오바시와 하이쿠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조용히 관찰해 왔다라고 한다는 점이고, 바로 이러한 관찰하는 그 의지, 신념이야말로 마츠오바시의 시적 사유의 가장 원형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마츠오바시오의 하이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세계가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조용히, 그리고 묵도하는 운영 장식을 경로로 통하여 그가 보여주는 시적 사회의 고유한 사회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37회 한국 하이쿠 목요 강좌의 강의는 여기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